안녕하세요, 지식스쿨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음식을 먹습니다.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거나 주문 앱을 통해 배달 주문하거나 또는 분위기 좋은 곳에 직접 가서 먹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음식의 종류는 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다양합니다.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등만 보더라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음식은 매우 많습니다. 때문에 음식의 가격도 천차만별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문할 수 있는 음식들 중 비싼 음식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은 그러한 비싼 음식들을 알아보겠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10위는 라스베이거스 버거 브래서리에서 판매하는 코베 비프 앤 메인 롭스터 버거입니다. 행운을 가져다주는 버거인가요? 이 버거의 가격은 미화 777달러입니다. 판체타 베이컨, 염소치즈, 푸아그라, 아루굴라 샐러드, 랍스터, 그리고 100년 숙성된 발사믹이 BLT 샐러드와 함께 제공되는데요. 버거를 주문하면 로즈 돔페리뇽 샴페인 한 병도 곁들여 나옵니다. 9위는 미국 뉴욕의 세렌디피티 3에서 판매하는 골든 어필런스 썬데입니다. 마다가스카르 바닐라콩, 타히티 바닐라 아이스크림, 24캐럿 금박잎, 투스카니 초콜릿, 프랑스 파리의 설탕에 절인 과일 등이 크리스탈 잔에 담겨 제공되는데요. 이 외에도 트리플 화이트 초콜릿, 라즈베리 마카롱, 식용 다이아몬드, 식용 금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디저트를 먹기 위해서는 미화 1000달러를 준비하고 최소 48시간 전에 예약 주문해야 합니다. 8위는 미국 뉴욕의 노마스에서 판매되고 있는 질런달러 랍스터 프리타입니다. 이 음식은 쉽게 말해 오믈렛인데요. 음식의 가격은 미화 2000달러입니다. 브런치로 먹기에는 너무 비싼 가격인데요. 이 음식에는 가격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시본스의 캐비어, 랍스터, 달걀 6개, 랍스터 소스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음식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오믈렛으로 기네스북에도 등재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돈이 있다고 먹을 수는 없습니다. 매년 12개만 판매한다고 합니다. 7위는 버코사가 만들어 판매하는 6.5갤런의 빌리언 달러 팝콘입니다. 이 팝콘은 유기농 설탕으로 만든 캐러멜, 버먼트 크림 어리의 최고급 버터, 희귀한 레이소 소금, 23캐럿 금가루로 만들어졌는데요. 가격은 미화 2,500달러인데 맛이 얼마나 다를지 궁금하긴 합니다. 하지만 팝콘이기에 지갑을 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 팝콘은 가격이 비싸기에 6.5갤런 외에도 다양한 양으로도 구성해 판매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인터넷 쇼핑몰을 찾아보면 이 팝콘 하나를 미화 5달러에 구매할 수 있게 되어 있네요. 6위는 미국 뉴욕의 인더스트리 키친에서 판매하고 있는 24캐럿 피자입니다. 이 피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오징어 먹물 반죽을 만들어 48시간 발효를 시키는데요. 스틸턴 치즈, 24캐럿 금가루, 플래티넘 오세트라 캐비어, 트러플 버섯, 푸아그라가 피자의 토핑으로 사용됩니다. 이 피자의 가격은 미화 2,700달러인데요. 하지만 지갑에 미화 2,700달러가 있어도 이 피자를 바로 먹을 수는 없습니다. 반죽 제작 시간을 감안해 최소 48시간 전에 예약 주문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5위는 라스베이거스 만달레이 베이의 플레르에서 판매하는 플레르 버거입니다. 이 음식은 버거인데요. 트러플 소스를 얹은 와규와 푸아그라가 버거의 패티를 구성하며 브리오체 트러플 번 위에 검은 트러플 버섯이 곁들여져 있습니다. 가격은 무려 미화 5,000달러인데요. 버거를 주문하면 미화 2,500달러의 가치를 지닌 1995년산 샤토 페트루스 보르도 와인이 같이 제공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버거인데 가격이 대단합니다. 4위는 두바이의 캐비어 레스토랑인 벨루가에서 판매하는 알마스 캐비어입니다. 이 음식은 캐비어 250g이 제공되는데 가격이 미화 9,884달러라고 하는데요. 이 캐비어를 주문하면 24캐럿 골든 시가도 같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캐비어가 고가라 하더라도 음식의 가격이 상당합니다. 참고로 알마스 캐비어는 보통 60에서 100년간 살아있는 철갑상어에서 생산되는데 카스피의 남부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얀색의 이 캐비어는 24캐럿 금으로 된 용기에 담겨 판매됩니다. 매년 10kg 이내로 생산된다고 합니다. 3위는 이탈리아의 레나토 비올라가 판매하는 루이 13세 피자입니다. 이 피자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피자인데 가격은 미화 1141달러인데요. 피자의 지름은 불과 20cm 밖에 되지 않습니다. 2인분인 이 피자는 특별한 재료로 만들어지는데요. 피자의 반죽은 이탈리아 유기농 협회가 인증한 유기농 밀가루를 베이스로 하여 천연 효모, 호주 머레이강 소금이 첨가되어 72시간 동안 만들어집니다. 토핑으로는 고베 쇠고기, 푸아그라, 이베리코 하몽, 트러플버섯, 24캐럿 금박잎이 얹히고 카라비네로 새우, 사마귀 새우 등도 해산물로 사용되는데요. 게다가 노르웨이 랍스터, 유기농 버팔로 모짜렐라 등 7종의 치즈, 벨루가 캐비어를 비롯한 3종의 캐비어가 토핑으로 사용되면서 비싼 피자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피자 한 판이 보통 8조각이 나온다고 본다면 이 피자 한 조각은 미화 1267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0만 원이네요. 먹고 싶다면 최소 72시간 전에 예약해야 합니다. 2위는 스리랑카 포트리스 리조트 앤 스파에서 판매하는 더 포트리스 스틸트 피시먼 인돌전스입니다. 이 음식의 가격은 무려 미화 14,500달러입니다. 스리랑카를 상징하는 스틸트 낚시, 일명 장대 낚시의 어부를 착안해 디자인된 디저트인데요. 이탈리아 카사타에 아일랜드 크림을 첨가했는데 석류와 망고 설탕에 절인 과일이 함께 제공됩니다. 또한 사바이온 샴페인을 베이스로 하여 아쿠아 마린 스톤으로 장식된 수제 초콜릿이 같이 제공되는데요. 디저트는 단순히 돈이 있어도 바로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먹기 위해서는 최소 24시간 전에 사전 예약을 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미화 14,500달러는 확정 가격이 아니라 기준 가격이고 실제 음식의 가격은 디저트에 같이 포함되는 80캐럿 아쿠아마린 스톤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리조트 개장 이후 그동안 단 2개가 팔렸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음식 1위는 멕시코의 그랜드 벨라스 타코스입니다. 그랜드 벨라스 로스 카보스 리조트의 프리다 레스토랑에서 판매하는 이 음식은 타코인데요. 가격은 미화 25,000달러입니다. 고베 쇠고기, 알마스 캐비어, 블랙 트러플 브리치즈가 주 재료로 사용되고 옥수수 토르티아에 금조각까지 얹혀 판매되는데요. 말린 모리타 칠리 고추, 프리미엄 아녜호 데킬라가 곁들여진 살사, 사양 커피콩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비싼 음식이 타코였네요. 이 음식을 먹다가 바닥에 흘리면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식스쿨입니다. 지구에는 인류를 포함해 다양한 생물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과 대기층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구에서 생존이 가능한 것인데요. 그렇지만 무엇보다 지구에는 물과 대기층 외에도 다양한 물질들이 존재합니다. 자연 상태의 물질부터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합성물까지 종류는 헤아릴 수 없이 매우 많습니다. 헌데 이러한 물질은 존재하는 양과 생산하는 방법이 달라 각각의 물질 가치 또한 매번 변화하면서 다르게 형성되어 있는데요. 다이아몬드, 금, 은만 보더라도 우리는 이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구에서 가장 가치 있고 비싼 물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에 대한 답을 알아보겠습니다. 1g당 가격을 기준으로 1위부터 10위까지 정리했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10위는 세렌디바이트입니다. 세렌디바이트의 1g 가격은 9만 달러입니다. 세렌디바이트는 화학적 성분으로 칼슘, 붕소, 알루미늄, 마그네슘 등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1902년 스리랑카에서 처음 발견된 세렌디바이트는 매우 희귀한 규산염 광물인데요. 스리랑카 외에도 미얀마에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스리랑카 세렌디바이트는 녹색, 보라색, 파란색을 띠는 반면 미얀마는 짙은 검은색을 띠는 것이 특징인데요.
매우 희귀한 광물이기 때문에 초고가 보석에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9위는 그란디 디어라이트입니다. 그란디 디어라이트의 1g 가격은 12만 9,500달러입니다. 그란디 디어라이트는 1902년 마다가스카르 남부 안드라호마나 절벽에서 최초 발견된 광물인데요. 일단 가격으로도 암시할 수 있듯 매우 희귀한 광물입니다. 빛깔도 청색, 녹색, 무색 등으로 변화하는데 그란디 디어라이트는 마다가스카르 외에도 말라위, 나미비아 등 몇 곳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발견된 지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대부분은 보석 품질의 빛깔이라기보다는 불투명한 형태로 산출됐습니다. 때문에 산출되는 양도 적은 데다가 그중 투명한 형태도 적어 다이아몬드보다도 비싼 광물 중 하나입니다. 8위는 아메리슘 243입니다. 아메리슘 243의 1g 가격은 16만 달러입니다. 원자 번호 95번의 아메리슘은 1944년 맨해튼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중 시카고 대학교에서 처음 생산됐습니다. 아메리슘은 원자로에서 인공적으로 만들어지는데 1톤에 소비된 핵연료에서 보통 100g의 아메리슘이 추출됩니다. 수십 년간 원자로에서 소량만 생산된 터라 가격이 비싼데 일반적으로는 우라늄에서 직접적으로 합성되기보다는 플루토늄 동위 원소에서 합성됩니다. 아메리슘 241은 1g 가격이 1,500달러지만 아메리슘 243은 1g 가격이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보다 10배 이상 비싼데요. 아메리슘 243은 생산량도 적을 뿐더러 분리하기도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7위는 타파이트입니다. 타파이트의 1g 가격은 17만 5천 달러입니다. 타파이트는 1945년 10월 아일랜드 더블린의 보석 가게에서 최초로 발견된 광물입니다. 사실 기존부터 타파이트는 존재했었지만 1945년 발견 전만 하더라도 대부분 스피넬로 오인했었는데요. 그렇지만 조사 후 확인해보니 이는 전혀 다른 새로운 광물이었던 것입니다. 화학적 성분으로는 베릴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스리랑카와 탄자니아에서 아주 극소량만 채굴되고 있습니다. 6위는 파이나이트입니다. 파이나이트의 1g 가격은 30만 달러입니다. 파이나이트는 매우 희귀한 광물입니다. 1950년대 영국의 광물학자가 미얀마에서 최초 새로운 광물이라고 발견하기 전까지 루비로 인식되기도 했었습니다. 이후 이 광물은 최초 발견한 영국 광물학자 이름을 따서 파이나이트라고 불리게 됐는데요. 화학적으로는 칼슘, 지르코늄, 붕소, 알루미늄, 산소 등이 함유됐는데 이 광물이 희귀한 이유는 이들 중 지르코늄과 붕소가 자연 상태에서는 상호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파이나이트는 2005년 기네스북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귀한 광물이라고 언급되었는데요. 제대로 된 육각형 형태의 파이나이트는 단 2개만 존재하고 광물 형태가 아닌 것들을 합해도 25개 정도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5위는 나글라 짐입니다. 나글라 짐의 1g 가격은 41만 7천 달러입니다. 바이오마린이 제조한 약물인 나글라 짐은 상염색체 열성 유전 질환인 마로토 라미 증후군의 유전적 상태 증상 일부를 치료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약을 치료에 사용하면 계단을 오르거나 걷기 능력이 향상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가격이 워낙 높게 형성되어 있어서 지구상에서 비싼 물질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처방받은 사람도 매우 적습니다. 4위는 레드 다이아몬드입니다. 레드 다이아몬드의 1g 가격은 500만 달러입니다. 레드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 중에서도 가장 희귀한 색상을 갖고 있는데요. 때문에 캐럿당 가장 비싼 가격을 보여줍니다. 역대 가장 큰 레드 다이아몬드는 1990년대 브라질 동부가 발견한 무사이프 레드 다이아몬드로서 5.11캐럿입니다. 그렇지만 레드 다이아몬드는 매년 극소수만 채굴되는 수준이고 크기도 주로 1캐럿 미만입니다. 이렇게 얼마 안 되는 대부분의 레드 다이아몬드는 호주 서부에 위치한 아가일 다이아몬드 광산에서 주로 채굴되고 있습니다. 3위는 칼리포르늄입니다. 칼리포르늄의 1g 가격은 2,700만 달러입니다. 칼리포르늄은 98번의 원자 번호를 갖고 있는 합성 방사성 물질인데요. 1950년 미국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에서 최초로 합성했습니다. 칼리포르늄은 핵연료 스캐너, 유정에서 물과 기름층의 탐색 등에 쓰이는 특수 동위 원소이고 주로 원자로에서 생성됩니다.
칼리포르늄은 원소의 특성상 인체에는 해로운 물질이기 때문에 이용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2위는 반물질입니다. 추정되는 반물질의 1g 가격은 62조 달러입니다. 물질이 입자로 이루어진 것처럼 반물질은 반양성자, 반중성자, 양전자 등의 반입자로 이루어진 물질입니다. 반물질은 현재 기술로는 생산하기가 매우 까다롭고 비효율적인데요. 실제로 2004년 유럽입자물리연구소는 1조 분의 몇 g의 반물질을 생산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유럽입자물리연구소가 반물질 1g을 현재 기술로 생산한다고 가정한다면 200만 년이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시간, 돈,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가능한 것인데요. 생산된 반물질을 보관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사실상 반물질은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고 입증되었음에도 아직까지는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이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비싼 물질 1위는 오가네손입니다. 추정되는 오가네손의 1g 가격은 40해달러입니다. 현재 주기율표의 원자 번호로는 118번인 오가네손은 반감기가 매우 짧아 정확한 성질이 파악되지 않은 원소입니다. 다만 라돈과 비슷한 화학적 성질을 갖고 있을 것이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최초 1998년 폴란드에서 예측된 이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발견을 시도했는데 2006년 10월 9일 미국의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가 러시아의 두브나와 오가네손의 합성에 성공했습니다. 지금까지 오가네손은 순간적으로 딱 3개의 원자만 생성된 기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식스쿨입니다. 세계 각국은 철도 기술력을 자랑하기 위해 열차의 속도를 두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열차의 속도가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열차를 다른 시각으로 보고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럭셔리한 열차입니다. 세계 다양한 국가에서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여 멋진 풍광과 함께 호화로운 시설에 뛰어난 객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어떠한 열차가 그럴까요?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임에도 많은 사람들이 탑승하는 이유가 있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이를 자세히 살펴봐야겠습니다. 2021년 12월에 최고 객실 등급의 1박 평균 요금을 기준으로 1위부터 10위까지 선정했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10위는 로버스레일의 프라이드 오브 아프리카입니다. 1989년부터 운행하기 시작한 프라이드 오브 아프리카는 소요시간 48시간부터 15일에 이르는 다양한 상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코스 또한 남아프리카 공화국 외에도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로도 운행되어 아프리카 문화를 느낄 수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열차는 72명의 승객을 태우는데 36개의 스위트룸이 갖춰져 있습니다. 객실은 로열 스위트, 디럭스 스위트, 풀만 스위트의 3개 등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일시 중단된 상태지만 2023년까지 요금은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중 탄자니아부터 앙골라까지 14박 15일간 운행되는 로열 스위트의 1인 기준 1박 평균 요금은 1636달러입니다. 열차를 탑승하는 승객은 여행기간 5성급 수준의 침실과 욕실을 비롯해 식사, 음료, 주류뿐만 아니라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기타 각종 편의시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객차에는 과거의 전통을 위해 TV나 라디오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9위는 블루트레인입니다. 블루트레인은 프리토리아와 케이프타운을 비롯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다양한 목적지를 운행하는데 프리토리아와 케이프타운의 거리만 봐도 1600km에 이를 정도로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호화로운 열차인 블루트레인은 숙박시설이 갖춰진 객차뿐만 아니라 2개의 라운지 객차, 전망 객차, 식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대 2명의 숙박이 가능한 객실을 이용하면 샴페인과 캐비어가 포함된 식사와 음료, 주류가 제공되고 열차 외의 관광 투어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숙박시설에는 침실, 욕실, TV 등이 갖춰졌는데 럭셔리 스위트와 디럭스 스위트의 2개 등급으로 이루어졌습니다. 2박 3일 일정의 프리토리아 케이프타운 코스 요금은 럭셔리 스위트를 성수기에 1인이 이용할 경우 1박당 평균 1688달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위는 팰리스 온 휠스입니다. 팰리스 온 휠스는 인도 최초의 호화열차입니다. 왕실의 마차에서 영감을 얻어 열차의 디자인이 구성됐는데 열차당 14개 객차에 최대 88명의 승객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열차는 고풍스러운 장식을 갖췄지만 편의시설은 이와 달리 최신식이어서 불편함을 느낄 수 없습니다. 침실 외에도 열차에는 바, 라운지, 식당 등이 갖춰져 있습니다. 팰리스 온 휠스는 7박 8일의 일정으로 델리를 출발해 여러 도시를 거쳐 다시 델리로 돌아오는 코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열차에는 3개 등급의 숙박시설이 존재하는데 슈퍼 디럭스, 트윈 쉐어링, 1인실이 해당됩니다. 이 중 2022년 3월까지의 슈퍼 디럭스 1인당 1박 평균 요금은 1980달러입니다. 7위는 이스턴 오리엔탈 익스프레스입니다. 이스턴 오리엔탈 익스프레스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코스로 두고 운행하고 있는 호화로운 열차입니다. 열차를 운영하던 벨몬트사를 모에 테네시 루이비통사가 2018년 말 인수하여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즉 루이비통사가 열차를 운영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열차는 쿠알라룸푸르와 방콕까지의 1박 2일 코스, 싱가포르부터 방콕까지의 2박 3일 코스, 방콕부터 싱가포르까지의 3박 4일 코스 등 다양한 상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침실과 욕실부터 식사, 음료, 주류를 기본으로 가이드에 의한 관광 투어까지 제공되는데 열차는 프레지덴셜 스위트, 스테이트 캐빈, 풀만 캐빈의 3개 등급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요금은 객실 등급에 따라 상이한데 방콕과 싱가포르의 3박 4일 일정 프레지덴셜 스위트의 1인 기준 1박 평균 요금은 2,366달러입니다. 6위는 1985년 첫 운행을 시작했던 로열 스코츠맨입니다. 열차의 명칭으로 예상할 수 있듯이 로열 스코츠맨은 영국의 스코틀랜드를 운행하는 열차입니다. 로열 스코츠맨은 여러 코스 상품이 제공되고 있지만 그중 가장 긴 여정은 그랜드 웨스턴 시네틱 원더스로 7박 8일간의 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2년 확정된 1인 기준 1박 평균 요금은 2,372달러로 만만치 않은 금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차는 단 36명만이 탑승할 수 있을 정도로 적은 승객을 태우는데 승객이 탑승하는 5개 객차와 2개의 식당 객차, 1개의 승무원 객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비스는 호화로우면서 전통적인 침실과 전용 욕실이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24시간 승무원 서비스를 비롯해 식사, 음료, 주류, 여행을 위한 전문 가이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위는 로열 캐네디언 퍼시픽입니다. 로열 캐네디언 퍼시픽은 아름답고 화려하게 마감된 객차에 현대적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객실에서의 편안함과 더불어 매끼 식사 그리고 멋진 풍경이 여행을 더욱 호화롭게 만들어줍니다. 럭셔리의 빈티지한 열차로 운행되는 여행은 4박 5일에 캘거리에서 출발해 로키 산맥을 가로지르는 코스부터 3박 4일에 각기 다른 캘거리와 밴쿠버의 왕복 코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박 4일 코스 기준의 1인 1박 평균 요금은 2,986달러로 비싸다고 볼 수 있지만 지불 후에는 5성급 수준의 숙박시설과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중단된 상황입니다. 4위는 골든 이글 트랜스 시베리안 익스프레스입니다. 시베리아 횡단 열차 중에서 가장 럭셔리한 열차인 골든 이글 트랜스 시베리안 익스프레스는 14박 15일이라는 기간 동안 모스크바와 블라디보스토크를 운행합니다. 열차는 3개 등급의 숙박시설이 제공되는데 임페리얼 스위트, 골드 클래스, 실버 클래스가 해당됩니다. 현재 2022년과 2023년에 3개 등급 요금이 확정된 상태인데 임페리얼 스위트의 1인 기준 1박의 평균 요금은 3,103달러입니다. 탑승객은 5성급 호텔 수준의 객실에서 묵을 수 있고 전용 욕실도 제공됩니다. 또한 아침과 저녁 14회, 점심 13회의 식사, 음료와 주류, 캐비어뿐만 아니라 24시간 객실 승무원, 여행 가이드, 의료진 등의 인력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3위는 다뉴브 익스프레스입니다. 단 50명의 승객만 탑승할 수 있는 다뉴브 익스프레스는 안락한 침실과 라운지, 식당을 갖추고 있어 승객이 호화롭고 편한 여행을 즐길 수 있게 해줍니다. 고풍스러움과 첨단 기술이 어우러져 있는 다뉴브 익스프레스는 숙박시설의 경우 2개 등급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슈페리어 디럭스, 디럭스 캐빈이 이에 해당합니다. 유럽의 비엔나부터 두브로브니크의 7박 8일 코스를 비롯해 이스탄불에서 부다페스트에 이르는 6박 7일 코스 등 다양한 상품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뉴브 익스프레스의 1인 1박 탑승 평균 요금은 비엔나와 두브로브니크의 슈페리어 디럭스의 경우 3,556달러로 2022년부터 2023년의 요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2위는 마하라자 익스프레스입니다. 인도 왕실의 품격을 느낄 수 있다고 홍보하는 마하라자 익스프레스는 호화로운 열차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단골처럼 거론되는 열차입니다. 마하라자 익스프레스는 인도 중부와 북서부를 코스로 두고 운행하고 있는데 4개 여행 상품 중 인도의 유산은 문바이발 열차고 나머지 인도의 파노라마, 인도의 영광, 인도의 보물은 델리발 열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하라자 익스프레스는 23개 객차로 운영되고 객차에는 4개 등급의 숙박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프레지덴셜 스위트, 스위트, 주니어 스위트, 디럭스 캐빈이 해당하는데 2021년 12월 1일 기준 프레지덴셜 스위트의 1박 평균 요금은 3,950달러입니다.
마하라자 익스프레스를 탑승하면 식사, 음료, 주류뿐만 아니라 객실 전담 승무원, 관광 가이드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2년 1월 23일까지 열차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출발이 취소된 상황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호화롭고 럭셔리한 열차는 베니스 심플론 오리엔트 익스프레스입니다. 앞선 이스턴 오리엔탈 익스프레스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열차를 운영하던 벨몬트사를 모에 테네시 루이비통사가 인수해 운영 중입니다. 열차는 런던과 베니스의 4박 5일 일정이나 파리와 이스탄불의 5박 6일 일정 등 유럽의 다양한 국가를 운행하는 여러 상품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2022년까지 요금이 공개되어 있는데 그랜드 스위트, 캐빈 스위트, 트윈 캐빈, 싱글 캐빈의 4개 등급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파리와 이스탄불의 5박 6일 일정의 그랜드 스위트 1인 기준 1박 평균 요금을 보면 13,283달러로 살벌할 정도의 금액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트윈 캐빈의 1인 기준 1박 평균 요금은 이보다 낮은 3,985달러지만 이 등급도 다른 열차에 비하면 높아 보입니다. 요금에는 5성급 호텔 수준의 침실과 욕실, 모든 식사, 음료, 주류가 포함되어 있는데 오리엔트 특급 열차와 유사하다고 알려진 유럽에서 호화로운 기차여행을 즐길 수 있는 매우 유명한 열차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식스쿨입니다. 2022년 국제에너지기구는 2021년 세계 전기차 시장과 관련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보고서에는 2021년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도 언급되는데 한 해 동안 무려 660만 대가 판매됐을 정도로 최근 전기차 시장은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 전기차 판매량이 220만 대였고 2020년 판매량이 320만 대였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폭발적인 수요는 다양한 차량 제조사들이 전기차를 양산하도록 이끌었고 이에 전기차의 종류도 매우 다양해졌습니다. 그렇다면 2022년 현재 세계에서 출시되어 판매되고 있는 양산 전기차 중 가장 비싼 전기차는 어떤 모델일까요? 정확한 비교를 위해 가장 많은 양산 전기차 모델이 있는 미국을 기준으로 보조금이나 제조사 할인 혜택을 무시하고 순수하게 동일 차량의 엔트리 모델 권장 소비자 가격으로만 순위를 매겼습니다. 2022년 5월 20일 기준 1위부터 10위까지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10위는 리비안 아론티입니다. 미국의 전기차 회사인 리비안은 2009년에 설립되었지만 최근에야 차량이 양산되어 판매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리비안의 아론티는 전기차 픽업 트럭으로 일리노이 주에서 생산돼 2021년 9월부터 고객에게 인도되기 시작했습니다. 리비안 아론티는 런치 에디션, 어드벤처, 익스플로러의 세 모델로 구성됐는데 이 중 엔트리 모델이라 할 수 있는 익스플로러는 67,500달러부터 가격이 매겨져 있습니다. 배터리 팩과 모터에 따라 주행거리의 차이가 있지만 맥스 배터리 팩을 장착했을 경우 최대 640km 정도를 주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 제로백 3초와 더불어 90cm 이상의 높이를 도강할 수 있고 37.8cm의 지상고 덕에 웬만한 지형의 통과가 가능한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외 커넥티드 서비스, 311리터의 프렁크 트렁크 등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9위는 제규어 아이페이스입니다. 2018년 3월 제규어가 오스트리아 그라츠에서 아이페이스의 양산 모델을 공개한 이후 2018년 6월 유럽을 시작으로 아이페이스의 판매는 이루어졌습니다. 5인승 크로스오버 SUV인 아이페이스는 1회 충전 시 대략 333km 정도의 주행거리를 보여주고 있고 4.5초의 제로백과 최대 속도 시속 200km의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공기역학적인 디자인으로 효율성을 강조한 아이페이스는 미래형 LED 헤드램프의 장착과 쿠페형 루프라인 그리고 낮게 배치된 운전석 등의 특징으로 전반적인 차량 디자인이 날렵해 보입니다. 2019년 유럽의 올해의 차로도 선정되기도 했던 아이페이스는 다만 만만치 않은 가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페이스 HSE가 71,300달러부터 가격이 매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8위는 리비안 아론S입니다. 미국의 전기차 회사인 리비안이 출시한 3열 전기 SUV인 아론S는 2021년 12월부터 고객에게 차량이 인도되기 시작했습니다. 레벨 3 자율주행이 가능한 아론S는 아론T와 마찬가지로 맥스 배터리 팩을 장착할 경우 최대 640km 이상을 주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7인승 차량임에도 맥스 배터리 팩을 장착할 경우에는 3회를 포기해야 해 5인승 차량이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편 3초의 제로백과 90cm 이상의 도강이 가능하다는 점, 311리터의 프런트 트렁크, 커넥티드 서비스 등은 R1T와 동일했습니다. 차량 가격은 엔트리 모델인 익스플로러가 72,500달러부터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 최고 사양 모델인 런치 에디션은 9만 달러부터 가격이 매겨져 있습니다. 7위는 루시드 에어입니다. 미국의 전기차 회사인 루시드가 출시한 루시드 에어는 5인승 세단입니다.
2018년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의 투자를 받아 많은 관심을 모으기도 했는데 2020년 9월 온라인으로 최초 공개된 이후 2021년 10월 말부터 루시드 에어 퓨어 모델이 고객에게 인도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엔트리 모델이라 할 수 있는 루시드 에어 퓨어는 최대 주행거리가 653km고 최대 속도 시속 200km의 성능을 갖추고 있는데 엔트리 모델과 달리 최고 사양 모델인 그랜드 투어링은 최대 속도 시속 270km에 3초의 제로백과 최대 주행거리는 830km에 달할 정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차량에는 14개의 카메라를 포함한 32개의 센서가 장착되어 있어 운전자의 주행과 주차를 혁신적으로 도와줄 수 있다는 점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한편 루시드 에어 퓨어는 77,400달러부터 가격이 책정되었고 최고 사양인 그랜드 투어링은 139,000달러부터 권장 소비자 가격이 매겨져 있습니다. 6위는 포르쉐 타이칸입니다. 독일의 포르쉐가 생산하고 있는 전기차인 포르쉐 타이칸은 5인승 쿠페 차량으로 2020년 첫 판매가 시작된 해부터 2만 대 이상이 판매된 바 있습니다. 포르쉐 타이칸은 엔트리 모델인 타이칸부터 터보 S 크로스 투리스모에 이르기까지 10개의 사양이 존재합니다. 그중 엔트리 모델인 타이칸은 퍼포먼스 배터리 플러스로 WLTP 기준 최대 431km의 주행이 가능하고 5.4초의 제로백에 최고 속도는 시속 230km로 알려져 있습니다. 타이칸은 일반적인 400V가 아닌 800V 기술을 기반으로 한 충전 시스템으로 빠른 충전 능력을 갖춘 것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전기 차량과는 다르게 운전석 쪽과 조수석 쪽에 모두 충전 포트를 갖추고 있기도 합니다. 끝으로 엔트리 모델인 포르쉐 타이칸은 86,700달러부터 가격이 시작됩니다. 5위는 메르세데스 벤츠 EQS입니다. 벤츠의 전기차 모델 중 최상위 플래그십 모델인 벤츠 EQS는 대형 전기 세단입니다. 2021년 4월에 양산 모델이 처음으로 공개된 이후 그해 9월부터 독일을 시작으로 판매가 이루어졌습니다. EQS는 올해 더 많은 모델로 확장될 예정인데 현재는 EQS 450 플러스와 EQS 580 포매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기본 모델인 EQS 450 플러스는 EPA 기준 563km를 1회 충전으로 주행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어 제로백은 5.9초고 최고 속도는 시속 210km를 기록했습니다. 끝으로 EQS 450 플러스의 권장 소비자 가격은 102,310달러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4위는 아우디 이트론 GT입니다. 아우디의 프리미엄 전기차인 이트론 GT는 포르쉐의 타이칸과 동일한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2021년 3월에 첫 출시 이후 본격적인 판매는 그해 5월부터 시작됐습니다. 기본 모델은 제로백이 4.1초지만 RS 버전은 제로백이 3.3초로 단축되기도 한데 1회 충전 시 이트론 GT의 주행거리는 EPA 기준 383km고 WLTP 기준으로는 487km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배터리 플러스 팩이 장착되었을 때 주행거리인데 이트론에서는 이것이 기본 옵션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반면 동일한 플랫폼의 포르쉐 타이칸에서는 옵션 사항입니다. 다른 전기차들과 다르게 터치식이 아닌 전통의 버튼식 컨트롤을 사용해 주목되기도 했는데 그렇지만 가격은 상당합니다. 가장 기본 엔트리 모델인 이트론 GT 프리미엄 플러스의 시작 가격은 102,400달러입니다. 3위는 테슬라 모델 S입니다. 전기차 치고는 비교적 장수 모델이라 볼 수 있는 테슬라 모델 S는 2008년 발표 이후 2012년부터 양산 차량이 고객에게 인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2022년 판매되고 있는 테슬라 모델 S는 테슬라 모델 중 가장 공기역학적인 디자인을 갖추고 있는데 최대 652km의 주행거리에 3.1초의 제로백과 최고 속도 시속 250km의 성능을 자랑합니다. 또한 테슬라 특유의 오토파일럿을 비롯해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 등이 갖춰져 있습니다. 테슬라 모델 S는 현재 미국에서 104,490달러라는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미국에서 주문을 하게 되면 차량 인도 시점은 2022년 11월부터 2023년 2월 정도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위는 GMC 허머 EV 픽업입니다. 허머는 애초 2010년 단종된 브랜드였지만 2022년 전기 픽업 모델과 SUV 모델로 재탄생했습니다. 2022년 양산 모델로 판매가 되는 허머 EV 픽업 에디션 1은 차량치고 상당히 거대한 크기를 자랑하는데 게다가 40.3cm의 지상고는 웬만한 지형에서도 주행이 가능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허머 EV 픽업은 최대 1000마력의 출력과 3초의 제로백의 성능을 갖추고 있고 최대 주행거리는 529km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다른 차량들과 구별되는 독점적인 기능이 있는데 바로 사륜 조향 장치를 활용해 대각선으로 이동할 수 있는 일명 크랩워크 기능이 그러합니다. 그렇지만 2022년 양산 모델인 허머 EV 픽업 에디션 1은 가격이 112,295달러지만 이미 예약이 마감된 상태입니다.
2022년 가을에 출시될 예정인 다음 모델인 EV3X는 현재 예약을 받고 있는데 권장 소비자 가격은 99,995달러부터입니다. 현재 양산되어 판매되는 전기차 중 가장 비싼 전기차는 테슬라 모델 X입니다. 기본 옵션의 테슬라 모델 X의 가격은 12만 490달러로 확인됐습니다. 2015년부터 생산된 크로스오버 SUV인 테슬라 모델 X는 일반 모델과 플레이드 모델로 구성됐는데 무엇보다 팔콘 윙 방식의 도어가 디자인적으로 가장 큰 상징적인 요소입니다. 게다가 일반적인 SUV가 차량 전복의 위험이 있는 것과 다르게 테슬라 모델 X는 낮은 무게중심 덕에 차량 전복이 쉽게 일어나지 않는 SUV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테슬라 모델 X는 1회 충전 시 최대 534km를 주행할 수 있는 성능을 갖췄고 3.8초의 제로백과 최고 속도 시속 250km를 기록할 수 있는 것으로 홍보되고 있습니다. 그 외 옵션을 통해 오토 파일럿을 비롯해 탑승 좌석도 기본 5인에서 최대 7인까지 확장할 수 있습니다.